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막시무스의 날마다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법이라는 책입니다. 막시무스 지음 갤리온에서 나온 책입니다. 부드러움은 모든 것을 이긴다고 하는데요. 부드러운 사람은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을 포용할 줄 압니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섬기는 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부드러운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보고 웃을 줄 아는 너그럽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며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요. 섣부른 절망을 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희망을 찾으려고 애씁니다. 또 부드러운 사람은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유연한 사고와 행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세상을 관찰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 책에는 자신들의 삶을 통해 그런 부드러움의 지혜와 기술을 보여준 여러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항복하지 않는 반란군 대장을 7번이나 풀어준 제갈량, 또 누가 얼굴에 침을 뱉으면 침이 마를 때까지 그냥 두라고 충고한 누사덕, 남의 장단점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않았던 황희, 늘 좋다라고 말한 사마휘, 성현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바느질하는 아낙네에게 지혜를 구했던 공자 등 많은 이야기가 감동을 주고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마치 할아버지 할머니가 들려주는 전래동화, 즉 옛날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는데요. 읽으신 후에는 하나씩 아이들에게 들려줘도 귀감이 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들 중에서 몇 편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불가능에 도전해야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귀향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울면서 언제쯤 돌아올 수 있느냐고 묻자 남편이 어두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달걀 위에 다른 달걀을 세울 수 있다면 몰라도 그 전에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요 라고요. 남편이 떠난 후 부인은 매일같이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빌면서 어떻게든 달걀을 쌓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백성들을 살피고자 시차를 나갔다가요. 그 부인이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은 부인의 정성에 감동해서 남편을 풀어주었습니다.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했던 말은 자신은 돌아올 수 없으니까 희망을 가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부인도 달걀 위에 달걀을 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다 보면요, 내가 뜻하지 않은 정말 예상할 수 없는 곳에서 행운이 찾아옵니다. 두더지는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할까요? 항상 땅속에서만 살아야 하는 처지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한 두더지가 아들만은 좋은 곳에 장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더지는 배우자로 하늘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하늘을 찾아가 자기 아들과 결혼해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늘은 자신이 세상을 모두 안고 있기는 하지만 해와 달이 아니면 그 덕을 드러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두더지는 해와 달을 찾아갔는데요. 해와 달은 자기들이 세상을 비추고는 있으나 구름에 가려질 때가 있으므로 구름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자신이 바람에 따라 움직이고 흩어지기 때문에 바람만 못하다고 했습니다. 두더지가 바람에게 아들과의 결혼을 부탁하자 바람은 자기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돌부처가 더 훌륭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두더지의 청을 들은 돌부처는요, 거센 바람은 두렵지 않지만 두더지가 발밑의 땅을 뚫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두더지가 훨씬 더 낫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두더지는요, 세상에 두더지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자기 아들을 다른 두더지와 결혼시켰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조선시대의 학자 홍만종이 지은 순오지라는 책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자기보다 훌륭하고 강한 것을 찾아 나섰던 두더지가 결국 자기도 그렇게 못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말인데요. 남과 비교해 뭔가 뽐낼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겸손을 가르치고
늘 남들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위안을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부터 나를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왕자를 따라 외국에 인질로 가게 된 신하가 있었습니다. 출발하던 날 그는 왕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왕께서는 어떤 사람이 찾아와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하고요. 왕은 믿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는 만약 잠시 뒤에 다른 사람이 달려와 똑같이 말한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또 물었습니다. 왕이 그렇다면 약간 의심이 들겠지 하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마지막으로 만약 그 뒤에 들어온 세 번째 사람도 같은 말을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왕은 그렇다면 믿게 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신하는 자기가 왕자를 따라 외국으로 가고 나면 시장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라는 말처럼 터무니없는 말로 자신을 모함하는 사람이 셋보다는 많을 텐데 그 말을 믿지 말아 달라고 정했습니다. 이에 왕은 신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깨닫고 그에 대한 어떤 유언 비어도 믿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춘추 전국시대 위나라 해왕과 방총이라는 신하의 이야기인데요. 방총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가 외국으로 떠난 후에 실제로 그를 모함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해왕은 약속과 달리 그를 의심했고요. 결국 그는 왕자가 돌아온 후에도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사람 셋이 모이면 시장에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민시오라는 말이 생겼는데요. 근거 없는 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하는 의심이 든다면요. 이 글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리를 지나다가 마차를 타고 북쪽으로 급하게 가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대체 어디를 그렇게 서둘러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차를 탄 사람이 어느 나라 이름을 대면서 거기에 간다고 했습니다. 처음 물었던 사람이 그 나라는 남쪽에 있는데 왜 북쪽으로 가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차를 탄 사람이 마차를 끄는 말이 잘 달리기 때문에 괜찮다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에 아무리 말이 잘 달린다고 해도 북쪽으로 가면 절대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다고 말하자 마차를 탄 사람이 자기는 돈이 많고 마차를 모는 마부는 능력이 뛰어나 언젠가는 목적지에 당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북쪽으로 계속 마차를 몰고 가면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열심히 간다고 해도 남쪽에 있는 목적지와는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혹시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글인데요. 자신이 목적한 곳과는 전혀 다른 데로 가면서도 열심히 하고 또 능력도 있으니까 언젠가 목적지에 도착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채우지도 다 비우지도 말아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왕의 사당에 갔다가 이상하게 생긴 그릇을 보았습니다. 사당지기에게 그릇의 용도를 묻자 그가 말했는데요.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릇을 한참 들여보던 사람이 마침내 깨달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생각났습니다. 물이 다 차거나 비면 기울어지고 적당히 차야 바로 선다는 그릇이지요 하고요. 사당지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자가 주나라 황공의 사당을 찾았을 때의 일로 공자 가어에 실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자가 봤다는 그릇은 유자직이라고 하는데요. 늘 곁에 두고 보는 그릇이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그 그릇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간직하려 했던 선현들의 평상심을 봤다고 합니다. 행운과 불행을 대하는 법부터 익혀야 합니다. 마음이 착하고 행동이 바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서 기르던 검은 소가 흰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유명한 학자에게 그 이유를 묻자 학자는 대단히 좋은 징조라면서 송아지를 하늘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 후 그 사람의 아버지가 갑자기 실명을 하고 검은 소가 또 흰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그가 다시 학자에게 이유를 묻자 학자는 이번에도 좋은 징조라며 흰 송아지를 하늘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 이번에는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모두 눈이 멀게 된 것인데요. 얼마 안 있어 큰 전쟁이 일어나 그들이 사는 성이 포위당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성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지만요. 눈이 먼 아버지와 아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열자의 설부편에 나오는 송나라에 살던 어느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인데요. 그들은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멀게 되는 그런 불행을 당했지만 나중에는 그 덕분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나쁜 일로만 느껴지는 것이 후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것이 정말 나쁜 일의 시작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가끔 나만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할 때가 있는데요. 동서양 현자들의 글을 접하면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